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어제 저녁 발생한 이 부천의 한 호텔 화재로 인해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화재 당시 호텔에 23명이 이제 투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7명이 숨지는 사고입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이거 인명피해가 왜 컸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그 좀 비교적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신고를 받고 현장까지 소방이 단 4분 만에 이 도착을 해서 그랬군요. 2시간 47분 만에 굉장히 신속하게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가 났던 8층에서 5명 그리고 그 위층에서 그 밑으로 뛰어내린 분이 안타깝게 2명 해서 9명이 죽었는데요. 결국 발화 지점에 있던 8층에서의 어떤 그 빠른 그 연기 이런 부분에 의한 질식사 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재 소방관과 또 경찰 사이의 합동 감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정정을 할 것이 7명 사망자 중에 2명이 떨어내신 네네, 맞습니다. 합쳐서 7명. 네네, 맞습니다. 네. 7명의 숨진 분들 중에서 숨진 2명은 에어매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뛰어내리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에어매트로 떨어지면 당연히 생존할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는데 그 전에 떨어졌던 사람이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이 뒤집힌 상황에서 또 다시 뛰어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이럴 경우에 이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에어매트가 실은 떨어지면 이게 뒤집혀지지 않아야 돼요. 하부가 굉장히 단단하게 있어서 방어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부는 떨어졌을 때 공기를 옆으로 빼주면서 완충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에어매트 자체가 좀 잘못되었거나 또는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배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화재 발생 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정황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설명이 그렇습니다. 한 투숙객이 자기가 투숙하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도 교체하고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신고가 있은 이후에 이 업주 측에서 현장에 좀 더 봐서 누전이라든가 아니면 방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와 같은 방을 교체하고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 자체가 언제 몇 시에 있었던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 감식을 통해 가지고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예컨대 누전인 것인지 아니면 방화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합동 감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 원인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8층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해요.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하는데 왜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 송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 경우는 고장난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자체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90년 이전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등 건물에만 16층 이상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가 그다음에는 2017년도부터 6층 이상 건물은 모두 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게 돼 있었는데요. 이 건물은 2003년도에 설치된 것이어서 비록 다중이용객실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결국 사고 화재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7년 전에 지은 건물도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중이용 객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 결국에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낮에요.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 이 폭발물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좀 황당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 그 치과 건물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78세 된 그 상당히 연세 드신 분인데 앞에서 택배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택배를 던져 넣었었는데 네네. 그 치과 건물 앞에 택배 앞에 던져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연속으로 3회 펑펑펑 하면서 터지는 사건가 있었었는데 예. 좀 잔해를 확인해 봤더니만 쌘나가든 세제통 1개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탄가스통 4개가 있었는데 네네. 3번 터졌다라는 것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 부탄가스통 중에 한 3개 정도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건물에서 이 적지 않은 그 폭발이 있으면서 건물 자체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치과 그리고 또 인근에 옆에 위층에 있던 그 한의사 건물에 내에 있던 의사, 네. 간호사 그리고 환자 등 100명이 긴급하게 대피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테러 용의자가 범행 2시간 뒤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벌이면 도주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주를 하다가 반성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이제 경찰서로 이동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한 건데요. 과거에 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왜 방화를 했느냐 했더니 치료에 대한 불만과 이빨이 다 썩었다, 치아가 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어떤 자신의 치료에 대한 불만 성격으로 이런 폭발물을 제조한 것 같은데 예. 너무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치료에 불만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네. 표출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요 경찰은요 방화 혐의 등으로 7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더 밝혀져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입건한 죄목이 현주 건조물 방화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 우리 민방위 훈련과 시간이 절묘하게 예.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과 혼돈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의 일화 같은 것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불을 지른 것이 아니고 사제 폭탄을 제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전력이 무엇인지 아무나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제 폭탄을 만들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을 해서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와 함께 이 사제 폭탄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을 해서 모방 범죄가 없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영 그 관장에게 또 이렇게 고소를 한 사건에서 어쨌든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뭐 20억 원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렇죠.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최근에 그 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1조 3,800억 사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억이 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혼 소송에 있어서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관장과 부정행위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혼외자를 출산을 했고요. 예. 또 최태원 회장이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별거가 시작됐고 여기에 더해서 최태원 회장이 공식 행보를 하면서 노소영 관장이 아닌 김희영 관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부인과 같은 행동을 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가정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저버린 행동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본 것 같고요. 예. 위자료의 경우에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만약 노소영 관장이 안 한다고 하면 확정되고 20억 원 위자료는 확정돼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최태원 회장의 가출이라는 표현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네. 표현을 좀 달리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김희영 이사장은 판결이 나온 후에 항소하지 않겠다. 노소영 관장의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명분과 실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예. 결국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지금 2심 법원이 20억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네. 결국 이른바 상간녀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결국 배우자 그리고 또 제3자한테 각각 절반씩 하는데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20억을 선고했기 때문에 네. 결국 그에 대한 동절의 양면으로서 지금 그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20억을 인정했는데 네. 그 김희영 이사장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말 그대로 어떤 보면 그 노소영 관장과 그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밝혔다는 그런 명분적인 측면이 있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최태원 회장의 상고심에 대해서 이 사건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어제 있던 판결에서 결국 그 최 회장과 그 사이에서의 어떤 불륜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툴 경우에는 대법원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재산과 관련되는 어떤 사건에 그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차단해서 더 큰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읽히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위자료 소송 판결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안 미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위자료 부분은 이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상간을 통해서 정치적 위자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SK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300억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위자료 문제와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